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밤에 미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조금 더 강했고요. 애플이 좀 좋은 재료가 있어가지고 상승을 좀 많이 하고 기술주들이 동반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밤 상황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가 상승 쪽 그런 흐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좀 큰 그 흐름이 한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해외 증시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독일 증시도 약간 밀리는 걸로 봤어. 이 독일 증시 밀린 거는 이제 코로나 재확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독일에도 가축 하는 곳에 거기에 천 몇백 명이 한꺼번에 확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불안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눌렸는데 다행히 다우지수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1만 선을 넘어서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오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보시면 자, 아침에 갭으로 떠서 출발했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오늘은 뭐 특별하게 누르는 세력도 없고 해서 강한 모습으로 출발을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급추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때 저도 이유를 처음에 몰라가지고 이럴 때 상당히 좀 난감합니다. 뭐 때문에 떨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봤을 때 시장의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부분하고 그다음 코로나 재확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악재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미국 선물 지수가 한 1%대 밑으로 마이너스 한 1.3%까지 쫙 빠지는 바람에 국내 증시도 같이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지고 있을 때 이제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정보 찾기도 어려웠어요. 일단은 제가 들어가 보는 것은 이제 네이버 게시판 중에 인버스 쪽에 먼저 들어가 봅니다. 여기 들어가면 하방축 배팅하는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 곳인데요.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버스가 모두의 공공의 적이죠. 그러니까 내려가면 먹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레버리지 뭐 올라가면 좋은 모든 사람들이 인버스가 내려가기를 바라는 기 때문에 여기다가 인버스를 안티하는 글들을 많이 씁니다. 그럼 이제 인버스 쪽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찬티 글을 쓰겠죠. 그래서 여기에 웬만한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눌러봤는데 특별한 그거를 바로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때문인지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또 빅텍이 또 막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을 거예요. 보진 않았지만 막 밀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수가 갑자기 두르륵 떨어지니까 이게 북한 위협인갑다 싶어갖고 이제 밀어 올리는 흐름이 나왔었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랬느냐고 보니까 좀 늦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미중 무역 협상을 담당하는 나바로라는 사람이 기자들한테 질문에 답변하다가 중국과 끝났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끝났다 이렇게 하니까 기자들이 중국과 협상이 끝나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역 협상이 깨져버렸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서 시장이 반응을 해버린 겁니다. 나바로라는 사람이 이제 이 중국과 끝났다 할 때 이제 다른 부분의 이야기를 코로나 부분에 대한 것을 중국이 늦게 알려줬기 때문에 전 세계에 특히나 미국에 상당한 피해가 왔다. 그래서 중국 책임이 크다. 이 부분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국과 끝났다 이래버리니까 누가 들어도 중국과 무역 협상했던 부분이 깨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연유로 해서 미국 선물 지수가 급락하면서 지수가 쫙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오늘 가장 핫 이슈였고요. 그 다음 이후에 다시 돌아오길래 또 뉴스를 막 찾아보니까 나바로가 했는 말이 1차 무역협상 깨졌다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수습을 한 거죠. 자기가 말하고 나서 지수가 선물 시간의 거리가 폭락해 버리니까 부랴부랴 이제 기자들한테 내가 했던 말은 중국과 끝났다는 말이 1차 무역협상 끝났다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또 바로 이어가지고 무역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 잘 이행되고 있다. 이렇게 수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해서 다시 들어 올리면서 증시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다음 이 이후부터는 흐름이 그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깨졌다는 그 악재로서 내려왔는데 그게 아니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악재는 사라졌죠. 사라지고 나서 이후의 흐름들은 대부분 미국 선물 지수의 흐름에 거의 연동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약한 모습을 대체로 보였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여기서 미중 간의 갈등으로 해서 급락할 때 바로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오늘 그 히토리 관련주 쪽에 세노텍이라는 이 종목이 가장 그 대장이었습니다. 아마 상한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얘가 저렴하기 때문에 상한가로 급하게 땡겨 올렸고 그 다음 유니온 머티리얼이 이제 그 기존 히토리의 대장이었죠. 그래서 얘가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20 몇 프로대로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중국과 끝난 게 아니다 해버리니까 지수가 반등하면서 이 종목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그 약간의 여운이 남죠. 그러니까 그 호수에 돌을 탁 던지면 퐁 하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물결이 쫙 퍼져나가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뉴스에 반응하지는 않거든요. 사람들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급등할 때 이유도 모르고 그냥 급등하니까 추격 매수해서 상한가 들어가는 갑다 싶어 따라 들어온 사람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빠지니까 왜 빠지는지도 모르고 이제 이거 물렸으니까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손절 규칙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막 그 대응을 하겠죠. 물론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 뉴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정리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했을 때 바로 어디든 간에 아니다 했을 때 바로 던져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 미중 무역 갈등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갈등이 그 깨진 게 아니다 켜버리기 때문에 이 재료는 없어져 버렸죠. 없어졌으니까 되돌아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되돌아와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들어올리려는 시도가 나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뉴스를 다 공유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도 뭔가 그 안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 해서 아직까지 미련을 가진 사람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원래대로 다 안 돌아오고 아직까지 한 6%대 상승세를 남겨놓고 미국장 열리면 중국하고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중국과의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재차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그 떴다가 내려오는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물린 사람도 있고 뭐 여러가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지수가 모든 게 다 끝났다 하고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 올려야 되는데 들어 올리려고 보니까 자꾸 이 그 미중 무역 협상 깨지는 그 부분이 머릿속에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불안해서 올리지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거의 이제 그 약보합권, 강보합권 정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오늘 한번 출렁했는데 그 일봉상으로 보니까 뭐 큰 변화가 없었네요. 그냥 평범했다고 볼 수 있네요. 이걸 분봉으로 보니까 그 떴다가 쫙 밀려버리니까 이게 되게 큰 폭으로 느껴지는데 이걸 일봉으로 놓고 보니까 봉이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았습니다. 큰 문제 없었다. 그냥 평범한 날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쫙 빠지고 있을 때 이때 그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한 1,5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어요.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계속 주의 깊게 보는 편입니다. 그 왜 주의 깊게 보느냐 하면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서 지금 그 외국인들이 그 포지션이 오늘이 6월 23일이죠. 이게 6월 22일이겠네요. 외국인들 포지션이 지금 선물 쪽으로 좀 그 상승 쪽으로 지금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지난번에도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일봉 지수입니다.
급락했다가 계속 올라가는 이 시점에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계속 매도를 했어요. 이게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부터 외국인들이 현물을 계속 팔고 있는 느낌을 좀 받는데요. 왜냐하면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현물을 가지고 있다가 악재가 발생하면 공매도가 있으면 먼저 던져놓고 매도 쳐놓고 뒤에 처리가 되는데 공매도가 없으니까 미리 배팅을 칠 수가 없죠. 그래서 현물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현물을 계속 팔고 대신에 파생인 선물 옵션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올라갈 때 선물을 계속 매수해서 들어올린 다음에 여기서 6월달 만기에 선물 옵션 만기 때 이익 실현을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급락하고 나면 외국인들이 현물은 계속 팔고 있는데 선물을 계속 매수해가지고 위쪽 포지션을 계속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서 올라가는 이 흐름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 상황으로 봤을 때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이 흐름은 유효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코로나도 확산한다 그러고 미중 간에 갈등도 있고 이래서 불안해서 그냥 현금만 가만 들고 있기에도 지금 어려운 게 이제까지 계속 그런 흐름으로 코로나는 계속 확산하고 있었고 지수는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돌발 사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손절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조심하면서 이쪽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마냥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차원으로 저는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악재는 약간의 해프닝 쪽으로 해서 끝이 나고 다시 원래대로 위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갈 것 같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포지션을 계속 많이 구축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푸스를 매도까지 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외국인이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그대로 상황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대응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흐름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제가 투자하는 원칙은 그냥 제 개인적인 건데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해가지고 특별하게 뭐 100만원 200만원 종목 나누는 것보다는 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괜찮다 싶으면 풀 배팅으로도 들어가고 아니다 싶으면 한 100만원 정도만 배팅하고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예전에 좀 단타 쪽으로 많이 할 때 9시에서 9시 30분까지는 시장의 원 흐름이 잘 안 나오고 개인들의 어떤 흐름으로 지수가 움직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9시에서 9시 반까지는 한 100만원 정도 가지고 급등하는 종목 따라 가지고 그냥 매매하는 쪽으로 하고 9시 30분 이후에 풀베팅을 하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고요. 그 다음 오늘 장에 좀 강했던 종목들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수소차가 상당히 강했어요. 저도 수소차 들어가서 수익을 좀 올렸었는데 수소차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소차의 어떤 흐름이 좋다는 게 뉴스가 나왔었고, 그리고 지수가 하락할 때 주춤하다가 다시 오늘 들어올리는데요. 수소차의 가장 대장격은 SPLCL 이 종목이 지금 가장 먼저 상한가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해서 1등 대장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 두산 PLCL이 2등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 3등주가 조금 애매한데요. 일진다이아도 좀 강해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JNK타 이 종목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발생하는 히트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전번에 공급 계약도 있고 해서 얘를 한 3등주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쪽은 대장인 줄은 알겠는데 많이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이런 데는 잘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냥 큰 맘 먹고 여기 확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쫙 끌어올려 버리죠, 순식간에. 그래서 이걸 제가 봤을 때는 벌써 상한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장이 올라갔으니까 뒤에 가겠지 싶어서 이제 잡은 게 이 JNK 히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매매한 것 중에 이 종목은 매매를 잘 했었어요. JNK 히트는 한 종목이 거의 스튜디오 이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JNK 기타를 6,460원, 6,470원에 매수를 했어요. 6,460원이니까 여기 되죠. 6,460원, 6,470원에서 여기에 풀배팅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이익 실현 뭐 이렇게 해서 한 50만원 정도를 벌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게 출발했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좋았던 테마가 이제 수소차였기 때문에 제일 잘 가는 테마에 대장주를 잡아라는데 대장이 다 상한가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JNKT 이 종목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좀 올렸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괜찮게 봤던 게 미디어 관련주인데요. 미디어 관련주는 어제 한 4시쯤에 뉴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미디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넷플릭스하고 유튜브 이런 쪽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영상 콘텐츠 쪽을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육성하도록 하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드라마 같은 거 잘 만들어 가지고 넷플릭스 같은 데서 서비스를 해가지고 걔네들이 돈을 다 벌어먹고 있죠. 그래서 그게 아마 국내 어떤 그런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이 정부 규제에 묶여 가지고 제대로 활성화가 못 됐는데 정부에서 이 부분을 집중 육성하겠다.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워낙 콘텐츠 사업이 좋으니까 육성하겠다는 뉴스가 어제 한 오후 4시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해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다 해봤는데 제가 볼 수 있었던 건 얘밖에 없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얘가 실적이 제일 좋더라고요. 드라마 관련해서 도깨비도 있고 유명한 드라마도 많고 실적도 제일 괜찮아 보였습니다. 대신에 가격이 좀 비싸죠. 그래서 이 종목밖에 찾을 수 없어서 얘를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얘를 매매하려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놈이 이제 올라갔어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IMBC가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아마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갔던 것 같아요. 2,000원짜리다 보니까 상한가로 얘가 대장 역할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장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 MBC가 대장으로 가니까 SBS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얘도 상한가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갔는데 얘가 상한가 풀리면서 확 밀려버렸어요. 쫙 밀려버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IMBC보다 가격이 좀 비싸죠. 실적은 얘가 낫습니다. 제가 봤을 때 SBS가 드라마 같은 게 잘 만들기 때문에 얘가 나은데 그 평소에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 없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촥 올라가니까 여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 좋은 기회다 싶죠. 이만큼 올라가니까 다 물려가지고 있다가 수익 발생하니까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막 팔았을 겁니다. 그래서 파니까 그 매도 물량을 다 커버를 못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탱이 안 돼갖고 쭉 빠져버립니다. 그럼 이 빠지면 이제는 그 상황이 역전돼 버립니다. 여기서 상한가 따라잡기로 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빠지면 이게 뭔가 잘못됐는갑다 싶은 생각을 하죠. 왜냐면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뭐 실적이나 이런 거 안 따지고 MBC가 상한가 갔으니까 SBS도 따라간다는 식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면 MBC가 진짜고 얘는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상한가로 따라잡기로 훅 들어왔던 사람들이 물렸다 싶으면 30%대에서 물리면 이거 약도 없죠.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바바박 했을 겁니다. 미스풀 배딩 친 사람들부터. 그러니까 갭으로 떨어지면서 확 밀려버린 겁니다. 밀려서 쭉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정리가 다 됐다면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올 것 같고 이 정리가 다 안 됐다면 이 물량을 마저 털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쯤에서 들어갔는데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손절해버렸습니다. 손절해버리고 여기서 한 30만원 날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50만원 벌었다가 30만원 줄었어. 그래가지고 20만원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괜찮았던 종목 설명하면서 제가 매매를 했던 부분을 바로 설명을 그냥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관련주는 제가 봤을 때 IMBC가 대장이 맞는 것 같아요.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할 겁니다. 지금 차트 상으로도 그러네요. 얘는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서 매물이 막 쏟아질 매물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크게. 그래서 지탱했는데 SBS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매물이 많이 있는데 얘를 뚫고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익 실현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이익 실현하면서 물량을 던져가지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평소에 워낙 거래량 없다 보니까 이 웬 떡이냐 이러고 이제 탈출 기회를 주는구나 하고 확 팔아버리니까 끌어올리는 쪽에 추격 매수했던 사람들이 한 방 맞고 지금 떨어진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매물이 많이 남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IMBC가 대장인 것 같고, SBS도 등달아 좋을 것 같긴 한데, 왜 팔아버렸냐면, 대장 못 잡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가 놓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앞에 또 매물이 많고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간다면 실적 좋은 쪽에 이런 종목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얘도 매물이 많다 보니까 쉽게 안 끌어올리고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대충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관련주들이 정부에서 작정하고 지금 밀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해서 좀 강했던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못 봤던 부분인데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풍력 관련주들이 마지막에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 풍력 관련해서는 동국 SNC가 거의 대장이고요. 그 다음 유니선도 강하게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S 베어링이라는 이 종목이 의외로 괜찮아 보입니다. 이 지금 풍력 개발 쪽에 CS 윈드가 풍력 개발인데 얘는 너무 비싸니까 잘 못 따라가고, CS 베어링이 뭐 하는 거냐 하면 그 홈페이지에 제가 요즘 들어가서 이 회사에서 파는 물건들을 한 번씩 확인해 봅니다. 적어도 제가 매매하는 종목이니까 뭐 만드는지는 알고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이 CS 베어링은 아주 큰 베어링 있죠. 예를 들어서 그 크레인 같은 거 보면 윗부분이 이렇게 빙빙 돈단 말이에요. 밑에 고정시켜 놓고 윗부분에 그 물건 집어 올리는 그 부분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그 회전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아주 커다란 베어링, 이런 게 CS 베어링에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겠죠. 풍력 개발에서도 그 풍력 날개가 돌아가면 그 부분을 잡아주고 이렇게 돌아야 가야 되겠죠. 베어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CS 베어링이 유망한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 만원 돌파하면서 한번 시세를 내려고 그랬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밀려버렸고 재차 들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시간에 거리에서 올라가 버렸네요. 좀 이 가격이면 제가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만원 밑으로 돼 있을 때 들어가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게 만약 올라간다는 가정하에서 뭐가 좋으냐 하면, 이 만원 밑에서는 10원 단위로 상승하고 있다가 만원 딱 찍고 나면 50원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9,920원에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한꺼번에 50원, 100원, 150원 이렇게 뛰어 올라가기 때문에 순식간에 상승률이 급등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9,900원에 매수하는 거하고 만원 넘어서 매수하는 거하고는 이 체감이 상당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에서 좀 되면 잡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 놓치고 끌어올려 버리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풍력 개발에서 괜찮게 보는 것은 동국 SNC하고 유니슨, CS 베어링, 그 다음에 삼성엠텍도 나름 괜찮아 보여서 잡을 게 없어서 제가 삼성엠텍을 잡았습니다. 이거 종가에 잡고 보니까 조금 이 3등주를 잡았지 않나 싶으긴 한데, 그래도 얘는 또 한 방 있으니까 지진 관련해서 한 방 있고 조선 쪽에도 한 방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카본이 있는데요, 이건 실수로 잡았습니다. 얘 잡고 싶어서 잡은 게 아니고 삼성엠텍 추가로 한 100만원만 더 잡으려고 290주만 더 매수하려고 주문을 넣었는데, 종가에서 그 화면에 한국카본이 또 있었는 상황에서 주문해버리니까 체결이 돼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한국카본이 체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선 관련 주고는 힘이 없었는데 뜬금없이 실수로 잡아버려가지고 이건 시간에 거래해서 다시 던질 생각입니다. 잘못 잡았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삼성엠텍을 현재 한 300만원 정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은 움직임이 되게 약합니다. 거래량도 지금 보시면 아주 작고 큰 의미가 없고 유일하게 급등할 때가 지진 관련해서 급등합니다. 지진 일어난다 그러면 급등하고, 그 다음 조선 관련주들이 급등할 때 따라 올라가는 좀 뒤늦게 한 3등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잡을 게 없어서 종가에 한번 잡아봤습니다. 풍력 발전주들이 올라가길래 마찬가지로 삼성엠텍도 풍력 개발에 거기 베어링 부품 들어가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겠나 싶어서 큰 의미 없이 그냥 잡았습니다. 내일 장치 작업만 바로 정리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 강했던 게 가공식품 쪽이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보통 그 돼지 열병이 발생할 때 많이 움직이거든요. 돼지 열병 관련으로 보통 분류하는데 어, 마니커 FNG하고 예전에 마니커 FNG하고 신라 SG 이게 대장 부대장 이렇게 해서 예전에 올라간 거 보시면 엄청나죠. 마니커 FNG가 그 대장으로 급등하고 그 다음 신라 SG가 같이 또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이 돼지 열병 한참 시즌에 돼지고기가 부족하고 뭐 이런 의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마니커 FNG가 대장격으로 계속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마니커 FNG 대주주가 계속 팔아먹는 겁니다. 이 가격대에도 팔아먹고 여기서도 팔아먹고 여기서도 팔아먹은 것 같고 여기서도 팔아먹고 올라가면 대주주가 계속 매도를 해버려요. 그래서 대주주 매도하면은 세력들이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올라가면 대주주가 또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되노니까 아마 작전을 바꾼 것 같아요. 한성기업이 그 최근에 강하게 올라갑니다. 한성기업 이거는 저 맛살이나 뭐 이런 쪽일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육류 그 육류 테마가 오른 거는 중국에서 그 미국산 그 육개지 싶어요. 닭고기 그 수입을 금지한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왜 금지했냐면 이제 코로나 감염 위험성이 있어서 코로나가 그 육개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서 이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로 해가지고 마니커 FNG가 급등하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계속 그 대주주가 팔아먹으니까 눌려버리죠. 그래서 얘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한성기업 얘가 오늘 올라갔고요. 그 다음 체리브로 이 종목이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꽁대 신탁이라는 개념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선뜻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실적이 영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가장 좋기는 마니커 FNG인데 이 종목이 대주주 팔아먹는 것 때문에 쉽게 못 올라가고 있다는. 근데 그 계속 만약에 이 돼지고기, 닭고기 쪽에 문제가 생긴다면 언젠가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대주주가 여기서도 팔아먹었거든요. 그 대주주가 팔아먹은 가격보다 지금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만 벗기고 올라가 버리면 이제 대주주 팔든 말든 모르겠다 하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돼지고기 쪽에 특히나 그 독일에서도 그 돼지고기인가 뭐 소고기인가 그 가공하는 공장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왔기 때문에 이런 육류 부족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중국 쪽하고 동남아 쪽에 그 조류독감이 상당히 심하게 퍼지고 있답니다. 중국의 조류독감은 사람한테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류독감이 확산되면 닭고기가 거의 다 살처분 돼 버리니까 상당히 부족해지겠죠. 그런 의미로 해서 국내산 닭고기 이런 의미. 그다음 조류독감이 심해지면 닭고기가 그 우리나라에 만약 퍼지게 되면 우리나라 닭고기도 살처분 되니까 위험해지죠. 그럴 때 이제 닭고기 대신에 수산물 쪽에 먹는다 해서 이제 그 한성기업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 잘 따라가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대충 오늘 제가 봤을 때 강해 보이는 테마가 한 4가지 정도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최근 들어서 6월달에 손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제 영상 보시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무리하게 배팅할 수는 없으니까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그냥 움츠리고 있어야 되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신이 돌아오면 또 배팅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조언해 주시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정도는 괜찮은데 제가 그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한다고 해서 제 스타일을 바꿔버리면 그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제 스타일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맞든 틀리든 간에 이제까지 계속 해왔고 종목으로 제가 수익은 잘 못 올리지만 대충 흐름 파악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면 언젠가는 그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 제가 카페를 만들어 놓고 좀 그동안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 지금 제가 항상 카페 주소를 남겨 놓는데요. 원래 만들 때의 취지는 유튜브 영상 아래에 댓글에 쓰는 정보 교환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분이 카페나 뭐
카페나 카톡 같은 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나서 여기서 제가 어떤 의견을 개진하게 되면 혼자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구독자분들이 지금 229명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회원분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장으로 그냥 저는 그냥 참가자 입장으로 방을 만들었다는 의미보다는 참가자 입장으로 그냥 제 매매 일지 올리는 정도만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하니까 또 너무 무성의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보통 제가 아침에 한 6시부터 한 7시 정도까지 미정시하고 이런 걸 파악한 다음에 오늘 어떻게 좋을지를 대충 정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끝내고 나서 오늘의 관심 종목에서 한번 글을 올려봤어요. 카페에.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어떤 의견 개선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좀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도 종목 부분에서 실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전문가 추천 개념으로 그냥 따라서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쪽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는 차원으로 정리해 놓은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정리해 놓은 걸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북한 도발 위협하고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 때문에 혼조세로 갈 것 같다는 예상을 했고요, 시장에. 그 다음 스튜디오 드래곤은 정부에서 미디어 육성법 나왔는데 다른 종목 MBC라든가 SBS 이 종목을 몰랐기 때문에 그나마 얘가 대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노려보자는 차원으로 적어놨고요. 그 다음 이 YBM넷은 온라인 교육인데요. 이 종목은 그냥 딱 한 타임만 노린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전날 확진자 숫자 발표되는데 저는 이때 딱 한 타임 노립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한 50명 이상 하고 느낌이 들 정도로 예를 들어서 한 60 몇 명 이렇게 나오면 평소하고 확 달라지게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 때 급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확진자가 급증해서 등교가 어려워지는 여론상 그래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는 이런 흐름으로 갔을 때 급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노려봤는데 YBM넷을 딱 노리고 있었습니다. 10시에 10시에는 다른 거 다 멈추고 가지고 있던 JNK 히터도 이익 실현 다 하고 이 종목만 딱 노리고 있었습니다. 10시에 해갖고 이제 확진자가 얼마나 오는지 하고 딱 부직해봤는데 오늘 확진자가 40명 정도가 나왔는데 그것도 해외 빼보고 나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50명 이상 나와야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어서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은 노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확진자가 한 6, 70명대 나오면 급등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딱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전날 확진자 발표할 때만 딱 한 타임 노리는 그런 종목으로 저는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괜히 들어가서 고생하지 말고 내려오면 그냥 계속 즐기면 되죠. 그냥 지켜보다가 확진자가 급증하는 뉴스가 나올 때 한번 들어가 보는.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뉴스 계속 보시면 확진자 발표 이후에 추가로 몇 명 나왔는 뉴스들이 수시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발표 이후에 한 15명 나왔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 20명대 넘어가면 그 다음날 확진자 발표할 때 최소한 5, 60명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 나오면 아침부터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글벳하고 제일바이오는 해외 조류독감 뉴스가 나오길래 혹시나 조류독감 관련한 뭔가가 뜨면 한번 노려보자는 차원에서 했었고, 그 다음 마니카 FNG 이 종목은 식품 관련해서 노려보자 했는데 얘 안 가고 지금 한성기업 쪽으로 가고 있어서 조금 헛다리 짚은 것 같고, 그 다음 수소차 테마가 갈 것 같아서 JKN 히터 이 종목 잡았는데 저는 다른 건 다 재미가 없었고 JNK 히터 이 종목 한번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정리했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아침에 오늘의 관심 종목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내용들을 글로 올리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맞을 확률보다 틀릴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따라 하시는 것보다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제가 유튜브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이 변화된 부분을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부터 해서 미증시 끝난 이후까지 해서 아침에 한 6시에서 한 6시 반 정도까지 상황을 보고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서로 정보 교환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그 본의 아니게 한국화본 이건 저 시간에 그래서 반드시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고 실수로 잘못 급여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엠텍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보유한 상황이고요. 잔고는 928만원입니다. 오늘 좀 벌었었는데 그죠? 928만원 해서 어제 9만원 벌었고 오늘 19만원 벌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수익을 올려가면서 감각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언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 스타일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계속 갈 것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시장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